귀가 들리지 않은 인생은 심심합니다. 귀가 건강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귀의 안티에이징이 인생의 안티에이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안녕하십니까? 난청 진단을 받았거나 이명 증상이 자주 있다거나 요즘 따라 잘 안 들린다고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명과 난청을 개선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기무라 시노부의 이명과 난청 리셋법입니다. 저자 소개부터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기무라 시노부, 난청 유전자 분석 연구의 스페셜리스트로 일본 후생성의 연구원이었으며 미국 네브라스카주 국립리서치병원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요코하마 시대학 의학부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는 요코하마 시내에 위치한 병원에서 지역 밀착 진료에 노력하고 있으며 10,000명에 이르는 난청, 이명 환자를 치료한 명의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은 이명과 난청을 개선하는 리셋법을 소개하고 귀의 건강 수명을 늘려주는 방법과 귀의 트러블을 개선하는 식사법, 소리 피로에서 벗어나는 습관 등을 알려줍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1분 정도만 시간을 들이면 되고 방법도 간단해서 매일 습관처럼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75세 이상의 약 절반이 난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성 난청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평소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온종일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등 귀를 혹사시켜서 난청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자는 관리만 잘하면 귀의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는 눈을 혹사하면 눈이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귀는 귀를 혹사해도 귀가 피곤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귀는 피곤하다고 눈처럼 감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소 귀가 피곤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저도 지금껏 살면서 특별히 귀 건강을 위해 신경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어폰을 사용하고 가끔 청각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치아 관리를 위해 매일 양치를 하고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스킨케어를 하면서 귀에는 참 무심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명과 난청은 틀림없이 개선된다는 저자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자가 알려준 난청 개선법도 매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1분만 투자하면 되는 이명과 난청 리셋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무라 시노부의 이명과 난청 리셋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자주 착용하는 분이 지금 알아뒀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다. 잘 안 들리게 되면 그때 생각할래요. 앞으로 보청기 성능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난청이 오기 전에 꼭 이 리셋법을 실천하세요. 누구든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귀도 놓아야 합니다. 실험적으로 귀마개를 하고 1시간 정도 생활해 보세요. 귀가 잘 안 들렸을 때의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겪을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그래도 귀가 멀어지기 전에 이 리셋법을 시작하면 난청이 시작되는 시기를 늦추고 시작되었다고 해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귀를 혹사시키고 있는 분은 꼭 하세요. 귀를 혹사시키고 있다는 자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리모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장시간 장착하고 있는 분은 귀가 늘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른 시기에 이명이나 난청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는 의사로서 도저히 들리지 않는다면 보청기 사용을 권하는 편이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는 편리하지만 불쾌한 경우도 많습니다. 뮤지션이 장착하고 있는 이어 모니터라는 것은 보청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이클 잭슨은 영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서 이어 모니터 때문에 귀를 주먹으로 막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나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리가 들어온다기보다도 소리를 쳐넣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필요한 높이의 소리를 필요한 만큼 넣는 편리한 기능이 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억양이 없고 평탄합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처박힘으로 압박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난시 안경을 쓴 것과 같은 감각입니다.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귀가 나빠지기 전에 꼭 리셋법을 실천해 보세요. 훗날 틀림없이 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읽고 귀가 나빠진 할머니에게 알려주자고 생각했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가족 체조라고 생각하고 함께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난청 예방에, 고령인 분께는 진행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리셋법에서 소개하는 아오아오 발성법이나 하풍기 공기빼기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편도선이나 인두편도가 크므로 물리적으로 이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편도선이나 인두편도는 작아져서 이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때까지 코가 안 좋은 아이는 물이 고이기 쉬우므로 삼출성 중이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는 공부나 동아리 활동,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들도 꼭 이 리셋법을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책에서는 임상 데이터를 기초로 필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명과 난청 리셋법을 소개합니다. 아주 간단한 케어로 이명과 난청을 예방 및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한 분은 틀림없이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즐거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귀가 들리지 않는 인생은 심심합니다. 귀가 건강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명과 난청 리셋법을 시작합시다. 1일 1분으로 효과를 실감. 실천, 이명과 난청 리셋법. 건강하지 않은 귀를 이명과 난청 리셋법으로 개선한다. 여러분의 귀는 노화로부터 안녕하십니까? 난청일지도 모른다. 이명이 심하다. 병원에 다녀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잘 들리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 책의 독자 중 대부분은 이러한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런 증상은 모두 귀의 노화에서 비롯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노인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서서히 진행합니다. 물론 노화 현상이므로 사람에 따라 진행 정도나 상태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귀는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되물어보는 빈도가 늘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커졌다는 말을 듣는다. 일일 3시간 이상 연속해서 TV로 드라마 등을 보고 있다. 공사 현장,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술집, 라이브 하우스 등에서 일하고 있다. 업무 때 인이어 무전기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사용했었다.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일일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친척 중에 난청인 사람이 있다. 건강검진 때 생활습관병을 주의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고 있다. 주 3회 이상 술을 마신다. 단 것을 매우 좋아해서 매일 먹는다.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 어떻습니까? TV로 드라마를 본다, 담배를 피운다, 단 것을 좋아한다 등 난청과 이명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항목이 들어있어서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귀의 노화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가령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단 것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혈류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귀 주변의 혈류 악화는 귀 노화를 불러오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장기간 지속되면 틀림없이 귀의 노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만약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머지않아 이명이나 난청으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귀의 노화는 자력으로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명과 난청 리셋법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쉽게 개선된다. 지금부터 왜 난청이나 이명 증상이 발생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난청에는 다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경이 장애를 입어서 나타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귀의 기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전음성 난청, 위의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같은 익숙하지 않은 긴 전문 단어가 계속 나오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전음, 감각신경이라고 줄여서 사용하겠습니다. 감각신경은 신경을 재생시켜야 개선이 되므로 사실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명과 난청 리셋법에 귀 마사지를 제대로 하면 획기적이진 않아도 진행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전음은 귀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입니다. 저자의 경험상 전음의 경우 이명과 난청 리셋법으로 약 90% 이상 개선됩니다.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은 대부분이 감각신경과 전음이 섞인 혼합성 난청입니다. 따라서 전음 부분의 문제가 개선되면 그만큼 깨끗하고 명확하게 들려 생활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전음 때문에 이명이 발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전음성 난청을 개선하면 이명도 개선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의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저자의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권하고 있으며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누구라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명과 난청 리셋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 입문.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하풍기 공기빼기법 2. 아오아오 발성법 3. 군만두 기법 4. 귀 마사지법. 각각의 방법을 금방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좀 이상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꼭 기억해서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 내가 지금까지의 의료 경험을 토대로 고안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환자에게 집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고 효과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환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환자로 진찰 때 첫 마디가 투덜거림이었습니다. 큰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보청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료 안 해요? 라고 물었더니 나이가 있어서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참 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 후 자신을 잘 살펴보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에 저자의 병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문진한 뒤 이명과 난청 리셋법 중 하풍기 공기빼기법과 아오아오 발성법을 매일 하라고 지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환자분은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효과가 있어요? 라고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주일만 계속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셋법을 알려줘도 효과가 있냐고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리셋법을 해본 환자들로부터 거의 개선되었다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성 환자처럼 왜 다른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느냐고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간단합니다. 길어도 약 1분, 짧은 것은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틈새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방법은 모두 난청과 이명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하나만 하면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근육 트레이닝을 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편이 효과적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방법도 4가지 모두 하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TV로 확인. 이명은 물론이고 난청이 개선됐는지를 실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과 난청 리셋법으로 청력이 개선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해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TV의 음량으로 가능합니다. 매회 같은 뉴스 프로그램을 보기, 볼 때의 TV는 같은 것이고 듣는 위치는 매회 같은 장소에서 들리기 쉬운 볼륨의 숫자를 쓴다. TV 프로그램은 뭐든지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뉴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이 시끄럽지 않은 스튜디오에서 발성과 발음이 좋은 아나운서가 말하기 때문에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먼저 이명과 난청 리셋법을 시작하기 전에 볼륨을 확인하고 볼륨의 숫자를 적어둡니다. 매일 동일한 뉴스를 보면서 잘 들리지 않으면 볼륨을 올리고 잘 들리면 내립니다. 그리고 잘 들리는 최저 볼륨을 확인합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났을 때 틀림없이 숫자가 내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난청이 꽤 진행된 경우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1. 하풍기 공기 빼기법의 방법.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풍기 공기 빼기법입니다. 준비, 코를 확실하게 풉니다. 코의 통로를 깔끔하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사용해도 됩니다. 1. 턱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 몇 초 후에 하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2. 하품으로 입에 공기가 가득 차면 그 숨을 뱉기 직전에 입을 막고 코를 막습니다. 삼키면 안 됩니다. 3. 입을 닫은 채 귀에서 공기가 빠지도록 숨을 코에 모읍니다. 귀로 공기가 빠지면 손을 뗍니다. 4. 입을 열어 남은 공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던 사람도 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 점심, 취침 전 이렇게 1을 3회 하십시오. 귀로 공기 빼기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통증을 느끼면 입을 벌려 공기를 내보내세요. 억지로 하면 닫힌 이관 계구부가 갑자기 활짝 열리고 강한 공기압이 고막을 건드려 고막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닫혀있는 이관을 억지로 개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저녁에 귀 공기 빼기를 하기 전에 아오아오 발성법을 먼저 해 이관을 부드럽게 해두십시오. 어지럼증이 심한 날에는 귀 공기 빼기를 하지 마십시오. 드물게 귀 공기 빼기로 인해 어지럼증이 악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지럼증이 심한 날에는 아오아오 발성법과 군만두 기법만 하십시오. 하풍기 공기 빼기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1일에 10회, 20회 하면 고막에 상처가 납니다. 귀 공기 빼기 1회로 뻥 뚫린 느낌이 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1회를 1일 3회 하십시오. 자기 전에 샤워나 목욕을 하는 사람이라면 샤워나 목욕을 한 후 바로 하면 효과적입니다. 수증기로 코의 점막이 따뜻해져 코가 잘 뚫리고 이관 계구부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2. 아오아오 발성법의 방법. 다음은 아오아오 발성법입니다. 아와 오를 반복해서 25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오아오라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고 말한 후 입을 닫고 응,
다음에 오라고 말한 후 입을 닫고 응이라고 말합니다. 입을 닫으며 응이라고 할 때 코에서 훗 하고 숨이 나옵니다. 그냥 입을 여닫지 말고 소리를 내십시오. 아응과 오응을 각각 2초간 1회 정도 천천히 하십시오.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빠른 속도로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응과 오응의 한 세트를 6세트, 대체로 1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아오아오 발성법은 매일 1회 하십시오. 1회 1분이 힘든 사람은 30초를 2회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최소한 30초는 하십시오. 그 이상 시간이 짧아지면 이관이 열리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라고 할 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로 크게 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벌려서 1세트를 하고 그 후 조금씩 크게 벌리면 됩니다. 만약 턱이 딱딱거린다면 입을 지나치게 크게 벌려서입니다. 잘못하면 악관절증을 유발합니다. 아침보다 저녁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관절이 아직 잠에서 덜 깨어있기 때문에 관절 대부분이 굳어 있습니다. 난청인 사람은 이관 개구부가 딱딱합니다. 그런 사람이 굳어있는 관절을 아침에 아오아오 발성법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누구나 이관 개구부가 굳어 있어서 목욕이나 샤워를 해서 볼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난 뒤 아오아오 발성법을 하면 좋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하면 악관절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이관이 더 잘 열립니다. 코가 막혀 있어도 이관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귀의 점막이 따뜻해져 공기가 잘 통하게 되므로 아오아오 발성법은 목욕이나 샤워 직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군만두 기법의 방법. 세 번째는 군만두 기법입니다. 1. 손으로 귀 전체를 얼굴 쪽으로 접어서 귀를 막습니다. 이를 군만두 귀라고 합니다. 2. 군만두 귀 상태를 1분 동안 유지합니다. 1분이 지나면 귀에서 손을 뗍니다. 따뜻한 손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풍기 공기 빼기법과 같이 1일 3회 하십시오. 귀를 강하게 눌렀다가 갑자기 손을 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장시간 해서는 안 됩니다. 베개의 귀가 눌려 군만두 귀 상태로 잠이 들면 귀 안이 축축해져 외이염 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귀가 작은 사람은 군만두 귀를 했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참으면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4. 귀 마사지법의 방법. 네 번째는 귀 마사지법입니다. 1. 귀 전체를 손으로 누른 다음 빙글빙글 돌립니다.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편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대체로 한 번 돌리는데 1초 정도로 총 5회 돌립니다. 2.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잡아 위아래, 대각선 위아래, 가로 방향으로 각각 3초씩 가볍게 당깁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위로 당깁니다.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아래로 당깁니다.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대각선 위로 당깁니다.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대각선 아래로 당깁니다. 귀의 피부를 손가락으로 집어 가로로 당깁니다. 각각 3초씩 실시하고 이것을 3회 반복합니다. 3.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 3초간 가볍게 눌러 자극을 줍니다. 4. 귀를 앞을 향해 모읍니다. 앞에 4패턴을 각 5회씩 합니다. 소요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1일 최소 3세트 이상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세트 이상해도 되지만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또 아픈 부위는 피하십시오. 경혈을 자극하는 도구를 사용하다가 도구가 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부나 고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환자를 몇 명이나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최고. 4가지 리셋법은 모두 간단합니다. 꼭 매일 실천해서 습관화하십시오. 하풍기 공기 빼기법은 의사가 알려주지 않은 대외비. 하풍기 공기 빼기법은 코를 막고 입안의 공기를 귀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다른 이비인후과 의사는 알려주지 않는 새로운 이명과 난청 셀프케어 방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기압으로 인해 귀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할 때나 차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고속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도 이런 감각을 느낍니다. 이것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균형이 무너져 압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공기 빼기를 하면 기압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공기 빼기를 하면 코에서 귀로 공기가 흘러가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가 해소됩니다. 의외라서 놀랄 수도 있지만 이 공기 빼기가 여러분의 이명과 난청을 개선합니다. 하풍기 공기 빼기법을 성실하게 1일 3회 실천하면 전음성 난청이 회복되고 계속하면 청력이 10dB 정도까지 좋아집니다. TV 음량으로 말하면 5 정도 달라집니다. 전음성 난청인 사람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선명하게 듣기 위해 TV 볼륨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높입니다. 전음성 난청이 개선되면 볼륨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환자를 진찰하면서 공기 빼기를 모르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하풍기 공기 빼기법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이관을 넓혀 고막을 정상 위치로 되돌리는 것. 코에서 공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고막이 움직이지 않아 기압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막 위치도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막 위치가 정상이 아니라서 소리가 웅웅거리거나 말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거나 이명이나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기 빼기를 하면 목 안쪽에 있는 이관 개구부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귀와 코를 잇는 이관이 넓어지고 코에서 귀로 공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관을 통해 코에서 공기를 보내면 고막의 안쪽 압력과 외기압의 균형을 잡고 고막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고막이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고막의 진동폭이 커져서 소리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귀 공기 빼기는 하품이 중요. 단, 귀 공기 빼기를 강하게 많이 하면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귀 공기 빼기를 하기 전에 1회 하품을 합니다. 하품하면 턱이 벌어지고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후에 귀 공기 빼기를 하면 고막에 상처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중이염이 발생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귀 공기 빼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품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막에 상처가 생기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하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억지로 나오게 만드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직접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오아오 발성법으로 이관을 넓게. 귀와 코와 목을 연결하는 통로가 이관입니다. 이관의 출입구를 이관 개구부라고 합니다. 이관 개구부가 딱딱해지면 이관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귀에서 고막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유발됩니다. 따라서 이관 개구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오아오 발성법은 단순히 아오아오를 반복할 뿐이지만 턱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관을 움직여 이관 개구부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구부가 부드러워지면 공기의 출입이 쉬워지고 이관도 쉽게 넓어집니다. 또 아오아오 발성법을 한 후에는 하풍기 공기 빼기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오아오 발성법이 왜 아오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모음 아의 이오 중에서 이와 에는 입술을 옆으로 당기지만 아와 오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듭니다.
이 동그란 모양에는 이관을 개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도 입술이 동그랗지만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서 오므리기 때문에 아나 오와 같은 효과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고도가 올라갈 때나 착륙할 때 고속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귀가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이 아오아오 발성법을 하면 귀 막힘이 해소됩니다. 이관이 열리고 고막의 안과 밖의 압력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일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 아와 오를 만듭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군만두 기법의 목적은 고막을 쉽게 움직이는 것. 군만두 귀라고 하면 럭비나 유도 선수의 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귀 전체를 안쪽으로 접고 옆에서 보면 군만두처럼 보입니다. 군만두 귀를 하면 외부 압력이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자신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귀에서 손을 떼면 외부 공기가 갑자기 들어가므로 고막이 자극을 받습니다. 혈류도 단번에 가속화되므로 고막이 쉽게 움직입니다. 하풍기 공기빼기법은 몸 안쪽에서 고막을 움직이는 방법이지만 군만두 기법은 몸 바깥쪽에서 고막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두 방법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명과 난청으로 이비인후과에 가면 고막 마사지기 치료를 받습니다. 이 치료도 착실하게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군만두 기법은 이와 거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만두 기법은 이비인후과의 고막 마사지 치료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귀 마사지법의 목적은 혈류 개선과 자율신경의 안정. 귀 마사지법을 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귀가 솔깃해지는 신경에 영향을 전달합니다. 또 자율신경 중 하나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 작용이 우세해지므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짜증과 불안을 억제합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으면 이명난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귀 마사지법은 의사회가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귀에는 큰 혈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혈은 동양의학 사상에서 신경절을 의미하는데 약 360개의 전신 경혈 중 100개 이상이 귀에 몰려 있습니다. 이명이나 난청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 짧아도 좋으니 습관화하는 것이 포인트.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매일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계속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깜빡 잊어버리지 않게끔 되도록 한꺼번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를 하고 나서 다음 체조를 3시간 후에 하는 등 간격을 벌려서 띄엄띄엄 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군만두 기법, 귀 마사지법, 하풍기 공기빼기법. 낮 군만두 기법, 귀 마사지법, 하풍기 공기빼기법. 취침 직전 아오아오 발성법, 하풍기 공기빼기법, 군만두 기법, 귀 마사지법.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일주일에 2, 3회 이비인후과에 다니면서 통기치료나 고막 마사지를 받는 대신 집에서 하는 홈치료입니다. 끈기 있게 열심히 하기보다 매일 계속한 데에 중점을 둡니다. 솔직히 말해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 3회 정도라도 됩니다. 매일 했다고 해서 일주일에 2, 3회 하는 것보다도 눈에 띄게 효과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한다고 정해두고 하루나 이틀 정도 빼먹어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름을 피워도 됩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안 하면 건강한 귀로 가려다가 되돌아오게 되므로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수금만 해도 되지만 습관화를 위해 매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매일 한다고 정해두고 하루나 이틀 잊어서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2, 3회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하면 부드러워진 고막이 다시 딱딱해지므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점은 명심하십시오. 매일 하려면 무조건 습관화를 해야 합니다.
샤워하면서, 샤워 후, 취침 전 등 습관화하기 쉬운 시간대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귀의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방법. 몸과 마찬가지로 귀도 반드시 노화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점점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노화성 난청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몇 살까지 사는가, 눈, 코, 귀가 언제까지 건강할까 등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기가 나쁜 곳에 계속해서 산다면 폐의 수명은 줄어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 치명적인 감염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리는 조심하며 생활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도 갑니다. DNA에는 귀의 수명도 적혀 있습니다. 귀의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장수할수록 귀의 노화도 진행됩니다. 따라서 방치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노화성 난청이 됩니다. 귀를 혹사하면 귀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조기에 노화성 난청 증세가 생기면 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셀프 케어를 제대로 하면 난청을 지연시킬 수 있고 노화성 난청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일도 가능합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보호할 수 있다면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난청은 대체로 50대에 시작되며 60대 이후에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이미 50대에 시작됐는데 이비인후과에는 60대 중반 정도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공아우를 이식하는 수술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백내장 수술처럼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적인 치료법이 없기에 셀프 케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리셋법을 실천해 서서히 쇠퇴한 청력을 되찾읍시다. 이 책은 난청인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젊었을 때 청력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명과 난청 리셋법은 아직 귀 노화의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리셋법을 시작해서 하루라도 오래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의 트러블을 개선하는 이명과 난청 리셋 식사법. 비타민 B12로 속기의 혈류를 촉진한다. 거의 대다수의 이비인후과 의사가 난청에 처방하는 메치코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의 유효 성분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는 속기, 내이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세포의 발육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혈액을 만드는 데 빠질 수 없는 성분입니다. 신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말초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명이나 난청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의사는 이명, 난청, 어지럼증 등 신경장애가 의심되면 메치코발을 처방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약으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부작용의 걱정도 없습니다. 비타민 B12는 영양소라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지락이나 모시조개 등 조개류에 많으며 꽁치,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간, 달걀이나 치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도 약간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아연도 귀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B12만이 아니라 비타민 B9는 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섭취했으면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1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에 좋으므로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비타민 B1은 돼지고기, 대두, 참깨, 현미, 장어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속기, 내이의 와우에 많이 함유된 영양소이므로 부족하면 안 됩니다. 아연이 많이 함유된 먹거리로는 굴, 멸치, 소고기, 돼지고기의 간, 미역 등입니다. 참고로 체내 아연 수치가 내려가면 미각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영양소는 아니지만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수분을 잘 채워주세요. 귀에 좋지 않은 음식.
앞서 전음성 난청을 개선하려면 혈행을 좋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혈관 및 혈액에 좋지 않은 먹거리는 귀에도 좋지 않습니다. 먹거리에 함유된 영양소는 모두 혈액을 통해 전신세포에 전달됩니다. 귀의 세포도 마찬가지이므로 혈액을 통해 귀에 좋은 영양을 섭취하세요. 단, 폭음 폭식은 금물입니다. 귀에 좋지 않습니다. 귀에 마사지를 지도한 환자로부터 술을 마시면 귀가 빨개지는데 귀의 혈행이 좋아졌다는 거죠. 술은 귀에 좋죠?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귀 속 점막은 알코올로 붓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이명과 난청 리셋법 읽어드렸습니다. 평소 귀를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고 이명 난청 리셋법도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